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 한때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말. 그 꿈을 품고 태평양을 건너 낯선 땅에 뿌리내린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땀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음과 열정을 바쳐 쉼없이 달려온 세월의 끝에서 그들은 과연 꿈에 그리던 평온한 노후를 맞이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꿈의 이면에 가려진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은퇴 후 살아가려면 최소한 얼마가 필요할까? 플로리다의 따스한 햇살 아래 72세 김동철 씨의 은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 희망 하나만 들고 미국 땅을 밟은 그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을 떠나지 못했던 한국 식당 주방장으로, 쉴 새 없이 옷을 다리던 세탁소 직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엔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는 기사로. 그는 은퇴만 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매달 초가 되면 어김없이 줄어드는 예금 잔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 $1,800, 한국 돈으로 약 240만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그를 숨막히게 합니다. 여기에 식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만 가는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통장에는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몸이라도 아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한 달 예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무심코 라디오를 듣던 그는 미국에서 은퇴하려면 최소 연간 $40,000는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삶은 이렇게 팍팍하기만 한 걸까요? 나는 정말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64세 이정희 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받는 소셜연금, 즉 미국의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이 $2,200, 그리고 이정희 씨가 받는 금액이 $1,000. 두 사람을 합쳐 한 달 수입은 $3,200, 우리 돈으로 약 43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만 $2,700에 달합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장만했던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관리비와 렌트비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병원비와 약값,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70세까지 은퇴를 미루고 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했어요. 그땐 그게 최선의 전략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우린 마치 매일 계산기만 두드리며 사는 것 같아요. 뉴저지에 사는 69세 배선호 씨는 홀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소셜연금 $1,700가 전부입니다. 한때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직원도 몇 명 두었지만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정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저렴하지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밤마다 동네에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낯선 이웃들이 문을 두드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저 버티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는 요즘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건너온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마주한 너무나 익숙하고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은퇴자에게 필요한 연간 생활비는 평균 4만에서 5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물가가 비싼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5만 달러로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 반면 중부 내륙의 작은 도시에서는 3만 달러로도 생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살인적인 유료비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소 연간 3만 5천 달러 이상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집입니다.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기지 대출을 모두 갚은 내 집이 있다면 매달 수천 달러에 이르는 렌트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바로 의료비입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국가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치과치료, 안과 진료, 보청기,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는 대부분 메디케어로 보장되지 않아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식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며 우리 입맛에 맞는 한국 식자재는 현지 마켓보다 20에서 30%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식사를 해결한다 해도 부부 기준 한 달 식비로 최소 600달러에서 800달러는 필요합니다. 자동차 유지비 역시 큰 부담입니다. 땅이 넓은 미국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아 차 없이는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의 기름값, 정비 비용까지 더하면 은퇴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지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자동차 사고, 주택 수리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월 고정 지출 외에 비상 자금으로 최소 1만 달러는 별도로 마련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미국에서 은퇴 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만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없는 내 집이 있는 경우 연간 3만 5천 달러에서 4만 달러 렌트가 필요한 경우 연간 5만 달러 이상.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거주 지역, 그리고 생활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맞추기 어려운 은퇴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숫자 너머의 지혜,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작한 분들을 위한 5가지 생존 전략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주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 은퇴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입니다. 만약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에도 너무 큰 집에 살고 있다면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이나 콘도로 옮기면 목돈을 손에 쥘 수 있고 재산세나 관리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 맞는다면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정부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은퇴 몇 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셜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셜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부담 없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월 $500에서 $800 정도의 추가 소득을 만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부어온 개인 은퇴계좌, 나 직장 은퇴 플랜이 있다면 이를 현명하게 인출하여 생활비에 보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빚을 내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나 주택연금인 리버스 모기지의 남용은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메디케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메디케어의 빈틈을 보완해주는 메디갭과 같은 보조보험이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어드밴티지 플랜 중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에 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동포들이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치과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미국의 비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생활비를 절약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비싼 휴대폰 요금제 같은 고정비를 먼저 점검하고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장을 볼 때는 대형마트의 할인 상품이나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절약이 모여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국에 남을 것인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살아온 익숙함과 자유로움이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의료비가 부담입니다. 반면 한국은 의료비 부담은 적고 언어와 문화가 편안하지만 오랜 이민 생활로 인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살 때 내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마음이 더 편안한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솔직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6개월은 미국에서, 6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며 양쪽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기러기 은퇴족도 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시작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언젠가 현실이라는 높은 벽 앞에서 불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60대이든 70대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정 상태를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지속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존엄한 노년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전략입니다. 미국에서의 은퇴를 꿈꾼다면 그 꿈의 화려함 이면에 있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단단하게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